서울 동대문 쇼핑센터 한쪽에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곁으로 한국인 커플이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이내 쓰러졌던 외국인 여성은 의식을 되찾게 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싸진 채 경악하고야 맙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인 우르슐라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감기에 걸릴 정도로 몸이 약하기도 했고 덕분에 그동안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에는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촘촘하게 갖춰지지 않아 제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폴란드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칙적인 일이 생긴다면 긴장을 하게 되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경안정제를 먹어 흥분을 가라앉혀야 하는데 하필 그날 약이 다 떨어져 약을 처방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도중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단순히 길을 물은 거긴 하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긴장하는 타입이라 저는 그때부터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길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는 무사히 도착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긴장감은 끊임없었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남성분과 어깨 부딪힘이 있었는데 저는 충격에 그대로 기절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절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길바닥에서 그저 나뒹굴고 있었고 눈을 뜨니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병원비를 지불하느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만약 구급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도 근처 병원까지 이송료는 좋기 20만 원 가량이 나왔을 거고 응급진료까지 받게 된다면 저는 도저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잠시 누웠다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지금껏 20년 넘도록 학교와 집, 병원과 집 외에는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건강을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약으로 긴장한 제 몸을 다스리고 있지만 효과는 약을 먹었을 때 그 찰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일탈은 그저 이렇게 병원을 오가면서 보는 바깥바람을 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이러다 끝날 운명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봐야 이승의 미련이 안 남지 않을까? 제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원하는 여행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최근에 폴란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심지어 폴란드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음식, 김치 등등 많은 것들이 유행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에서 신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며 폴란드 내에 한국 무기로 무장한 부대까지 창설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지금 폴란드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아주 작은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올 수 있었죠. 부모님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정말로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이긴 하지만 역시나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와
저는 스스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너무나 이겨내기가 힘들어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긴장감과 공포를 달래고 있었지만 고작 이 약한 알로는 극복이 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벤치로 달려가 팔걸이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가빠르게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 웬 한국인 중년 여성이 번역기를 통해 말을 걸어왔거든요. 그녀는 저에게 안색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면서 걱정을 해줬는데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신경 써준다는 긴장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만으로 저희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아줌마는 안 되겠다며 저더러 자신을 따라오라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시더니 이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간을 제게 소개해 주더라니까요. 그건 바로 공항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의료센터였는데 한국 공항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고 심지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막고자 공항에 의료센터를 마련해 두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은 다음 뭘 해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녀는 여행의 가장 기본은 역시나 건강이라면서 모든 질병은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른다며 제게 한국에서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뒤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공항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은 제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자국인 폴란드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친절에 너무나도 감사해 눈물이 나는 한편 공항 내부에 병원이 있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남들 다 아는 여행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다른 나라는 어떤지 검색을 해보았는데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공항에 병원 시설을 갖춘 나라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에 더더욱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렇게 공항 병원에서 제 병력을 말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제 옆에는 저를 기다리겠다던 한국인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수액을 맞는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 아줌마와 대화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마치 부모님과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와의 1시간 동안의 대화에 저는 왠지 모를 기대감까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수액을 다 맞은 뒤 안정을 되찾은 후에도 아줌마는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목적지를 알려주면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고 저는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대화를 하며 아줌마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서히 긴장이 풀리더니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게 됐고 곧바로 위기를 겪고야 말았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서울 중심 도시로 이동하면서 알게 된 아줌마의 성함은 진이었고 그렇게 진이 아줌마와는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또 이틀 후 저의 한국 여행을 도와주겠다며 약속을 하시고 숙소 앞에 저를 내려주시고는 진이 아줌마는 떠나셨어요. 그렇게 이제 정말 저희 솔로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완전히 풀어버린 나머지 저는 숙소에 환전해온 돈을 그대로 놔두고 나와 버리고야 말았거든요. 문제는 지하철역에 도착해 티켓을 교환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몰려왔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혹시 돈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울먹이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지불해 주겠다면서 저를 대신해 티켓을 대신 발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폴란드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폴란드에서는 제게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저를 마치 쓰레기 보듯 보며 모욕감을 주었는데 한국에서 받은 이런 인도주의적 태도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니
확실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지하철을 탈 수 있었던 저는 확실히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적지로 향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던 저는 잠시 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는 상단 선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한국인들은 이 지하철 상단 선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폴란드에서는 이런 지하철 선반이 없거든요. 아마도 저런 선반이 있다고 한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내 품에 안고 있음에도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놈들이 많은데 저렇게 선반에 짐을 올려놓는 행위는 내 물건 훔쳐가도 좋으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선반은 언제부턴가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대중교통에서 그 어떤 범죄의 위협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저런 선반 위에 짐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내 몸이 편하기 위해 올려놓는 모습은 한국지 않은 폴란드와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법한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최신식 열차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지하철 내 무료 와이파이를 비롯해 따뜻한 히터까지 24시간 무료로 나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왠지 모를 저희 집 같은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늑함이 얼마 가지 않아 제가 가려 했던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쩜 이렇게 지하철이 한 번도 막힘없이 갈 수 있는지 너무나 놀라웠어요. 폴란드에서는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거든 예정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책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갖가지 장비들이 꼭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신기함을 느끼다 보니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건 무엇보다도 한국의 지하철 정시성이 워낙 잘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동대문 쇼핑센터에 향했습니다. 한국의 쇼핑센터는 지하상가부터 저를 매우 들뜨게 만들었고 상층부로 올라갈 때 저는 굉장한 웅장함에 압도되는 기운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쇼핑센터에서조차 소매치기나 강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모든 매장들이 물건을 야외에 진열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하상가부터 시작해 쇼핑센터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 보는 낯선 환경의 압박감이 밀려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신경성실신을 해버리고야 말았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눈을 뜨게 되었는데 제가 눈을 뜬 장소를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야 말았는데요. 실신을 한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시간을 보니 15분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야 저는 의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없으세요? 정말 이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손으로 가리킨 곳을 봤더니 웬 한국인 커플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붙잡으면서 이제 괜찮아요? 아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한지 몰라요. 갑자기 제 앞에서 쓰러지는데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신이 드신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국인 폴란드에서와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쓰러졌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인 것 마냥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께서는 커플 두 분이 CPR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아냈고 제가 눈물을 흘리니 앞에 계신 커플분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셨으며 심지어 저를 치료해 주시던 간호사분께서도 눈물을 흘리셔서 그렇게 응급실은 저희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정을 되찾아갈 때쯤 병원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연락한 지니 아줌마에게 연락을 하셨는지 아줌마께서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지금껏 가족 외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지니 아줌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왈칵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마치 나는 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취급만 받아왔는데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저는 내면에서 나 또한 살아있는 것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나여도 충분히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흘렀지만 여전히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데요. 도저히 저를 올가매는 폴란드로 도저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더니 부모님께서도 그제야 휴가계가 받아들여졌다며 이곳 한국으로 곧장 떠나오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병원에서 며칠 꾸준히 진료를 받는데 저의 이런 신경쇠약이 그동안 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건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심리치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원 진료도 꾸준히 받으니 병원에 내원의 진료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차도를 보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저 인생의 일탈을 느끼고자 찾아온 한국에서 제 평생 앓고 있던 병마저 호전되다니 저는 이 나라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새 삶을 살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